행정기관 한 2만 명 가서 먹고 자고 상당수는 또 서울과 KTX가 있으니까 출퇴근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포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지 않습니까? 울산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거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5천 달러, 광양, 여수, 서산, 창원 이런 데가 제일 잘 삽니다. 왜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건데 행정기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이가 이렇게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 이런 사기를 벌였는데 여기에 한가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요새 한다는 이야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박근혜 씨가 책임있는 정치인 같은 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과거에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요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정부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충청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투표에 묻혀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투표에 묻혀야 된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욕을 하고 싶어요. 이거 세종시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잔꾀 부리지 말고 둘러가지 말고 딱 국민투표에 걸어야 됩니다. 당연히 걸어야 돼요. 국민투표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도청을 옮기는 것도 그 도민들의 투표에 붙이고 시도 통합하는 것도 주민투표를 한다면서 수도를 반을 쪼개서 충청도 내륙지방으로 옮기는 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는다면 그 안 붙이는 행동 자체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종시 문제는 전 정권들이 막아놓은 여러 가지 대목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제가 대충 꼽아보니까 중요한 것만 꼽아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막아놓은 대못이 한 10개는 됩니다. 김대중께 막아놓은 가장 치명적인 이것은 대한민국 신장에 때려박은 대못이 뭐냐? 6.15 선언이죠. 6.15 선언. 만학의 근원인 6.15 선언대로 하면은 남한이 연방제로 적화통일된다. 또 이미 6.15 선언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훈 기자가 브리핑하는 대로 친북 좌익세력들이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도 검찰이, 경찰이, 국정원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법안은 많이 풀어준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바로 6.15 선언입니다. 반역 여론증을 반역자들한테 나눠준 것입니다. 6.15 선언은 김정일과 김대중이 함께 만든 두 사람이 공동 서명한 반역 면허증입니다. 반역 면허증은 뭐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주장 활동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반역 면허증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김정일과 김대중이가 함께 판 그 함정에 빠진 다리를 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 한 대북 정책도 바로 쓸 수가 없고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 한 친북 좌익세력들을 우리가 응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목 중에서 제일 깊게 치명적인 데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5 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욕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5억 달러를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만났을 때는 김정일이가 김대중 씨의 약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내놓은 문서가 6.15 선언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6.15 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를 혼합하는 방식
방식으로 통일하자 하는데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통일 아니고 우리의 연합제는 자유 통일로 가는 건데 이것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없는 걸 공통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장 찍어부어서 만연 면허증이 있다고 가르쳐 있습니다. 따라서 6.15 선언 폐기는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자위적 수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교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김대중 씨가. 노태우 때 불법화시켰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1,500명의 교사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랬는데 김영삼 때 그 1,500명을 복직시켰더니 드디어 김대중 때는 정교조를 합법화시켜서 우리 미래 세대를 그 세력한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도 7만 명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김정일의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고 김정일이가 나쁜 짓한 하르기 폭파 사건, 아웅산 폭파 사건 이런 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광이 경제발전이나 서울올림픽은 비비 꼬아가지고 부정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마음,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김정일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이상한 인간형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김대중이가 박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노무현은 세종시뿐만 아니죠. 노무현 때 박은 대본 중에서 골치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보다 더 아픈 것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공식적인 명칭은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좌익들은 항상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정책을 펴는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노무현이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환수란 말은 뭡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로 가지고 오는 것을 환수라 그러는데 그 말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실천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최종적인 작전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다만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으로 한다. 그러나 부사령관은 한국 사람이다. 지상군 사령관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군 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쟁이라도 자기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부진박지한 거짓 선동을 하면서 노무현이가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자주적인 나라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영길 국방장관을 그래서 다른 말도 아닌 걸로 몰아낸 다음에 윤광욱이라고 자유고등학교 선배인 해군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그것도 2006년에 전시작전권 전환 아닌 한미연합사 해체를 계획을 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싫어하는 미국을 억지로 등을 밀어가지고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 확정 2012년 4월 17일에 하기로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체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시기에 바로 한미 연합사를 해체를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짓을 했으니까 이 이상의 이질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자살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살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2012년에 해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사라지게 되고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이